이쪽으로 갱킹을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확인을 해서 저쪽에 칼날브리 스타트인지 레드 스타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와드를 박습니다. 저쪽으로 와드를 설치하면은 정글러의 동선을 많이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칼날브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칼날브리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적 블리츠크랭크나 다른 서포터가 제 레드 사냥을 견제할 때 칼날브리로 스타트하면은 안전하게 사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드라이너가 라인을 빨리 밀고 방금 여기에 있는 수정초를 때리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강타를 통해서 1레벨을 빨리 찍어버린다면은 적 미드라이너가 그대로 2대1을 당해버리겠죠. 마나를 쓰는 정글러는 늦어도 내 캠프 때 블루를 먹어야 하는데, 마나를 안 쓰는 정글러는 블루를 먹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선 선택을 더 유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칼날브리 이후 레드를 먹으면서 인근 대치 상황을 보면서 우리 팀이 밀리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돌거북 바이게를 진행합니다. 상대 정글러는 마나를 사용하는 바이이기 때문에 블루를 먹고 바이게를 먹으러 갈 거예요. 바이가 레드블루 3캠프로 오면 우리 팀 합류가 빠르게 되죠. 만약 바이가 블루 레드 3캠프를 하려 한다면 처음 칼날브리를 먹으면서 사용한 수정초로 파악한 뒤 저도 레드블루 3캠프로 먼저 가서 사냥하면 됩니다. 물론 이때는 상단 라인 말파이트가 지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칼날브리를 먼저 먹고 레드를 먹음으로써 칼날브리를 먹으며 적 정글의 동선을 파악하고, 레드를 먹으면서 아군의 대치를 보면서 블루 쪽으로 갈지 돌구북 쪽으로 갈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정글 몬스터를 체력을 잘 관리하면서 사냥을 하고 1분 25초가 되면은 이렇게 바이게가 바로 등장합니다. 바이게를 최대한 우리 아군이 밀고 있는 라인 쪽으로 밀어가야 그나마 좀 괜찮고요. 발차기를 하면서 동시에 강타를 썼기 때문에 제가 압도적으로 사냥할 수가 있었고요. 그때 바이가 왔을 때에도 데미지를 잘 넣을 수가 있었고, 이때 적 미드라이너 야스오가 공격을 왔는데 플래시를 빠르게 반응을 해서 위치를 옮겨가지고 그 다음에 야스오를 치는 걸 판단을 바꿔가지고 공격을 해서 야스오를 잡을 수가 있었죠. 우리 팀 미드라이너의 도움으로 조금 수월하게 됐어요. 바이게 중요성을 잘 몰랐던 라이너들도 상대 정글러가 마나가 필요한 정글러인지 어떤 동선을 갈 것 같은지 바이게 교전이 일어날 것 같은지 염두를 하면서 라인을 밀어서 상대가 바쁘게 해야 할지 안전하게 당겨야 할지 상황을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위쪽에 있는 바이게를 먹으러 오는 것 같지 않으니까 이쪽 바이게를 사냥을 하는 게 좋습니다. 바이 입장에서는 이쪽 바이게를 먼저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오질 않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쪽 바이게를 그라가스가 계속 따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바이게를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근에 탑으로 갱킹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와서 블루를 통해서 체력을 회복한 다음에 갱킹을 하려고 했는데, 카밀의 레벨이 5레벨이 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빠르게 갱킹 타이밍을 잡으면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갱킹을 이어갔습니다. 말파이트가 먼저 궁극기를 사용하면 좋았는데 일단은 시간이 조금 급한 것 같아서 바로 공격을 했어요. 대신 버프가 말파이트에게로 가게 됐어요. 상대 정글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맵을 보면서 빨간 핑을 찍어야 아군이 도망갈 수 있게 되고요. 여기서 교전이 일어날 것 같은 라인으로 빠르게 가서 지원을 해주는 게 핵심이 됩니다. 초식형 정글러는 정글링을 어느 정도 해도 되지만 지금은 육식형 정글러가 대세인 상황이기 때문에 갱킹부터 확인하는 게 좋아요. 공격하세요. 빨간 강타를 사용을 해서 데미지를 강화한 다음에 여러 스킬샷으로 바로 죽여버린 상황이고요. 여기서 바이가 저보다 성장이 밀렸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카정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바로 카정이 들어갔고요. 사실은 조금 위험하긴 했는데 오리아나가 바로 와줄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바이의 풀콤보를 맞아도 오리아나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탑으로 갔는데 탑에서 교전이 일어나면은 바로 사냥에 성공할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이 조금 좋지 않아요. 3분 30초가 되는 상황인데 탑에서 계속 묶여있으면 드래곤 쪽에서 교전 나는 거에 합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쯤에서 귀환을 해줍니다. 일단 저는 킬을 많이 먹고 어시스트도 많이 먹어서 돈이 아주 많은 상황이고, 말파이트는 체력적으로나 버프로도 아주 유리한 상황이에요. 낭비할 시간이 없어. 중단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야스오가 사라져서 공격을 간다는 걸 경계를 해주고요. 야스오가 저쪽 탑으로 올라가는 걸 봤기 때문에 빠르게 빨간 핑을 찍어주고요. 여기서 바이가 이 바이게를 먹고 있는 걸 확인을 하고 바이를 우선적으로 견제를 해줍니다. 바이의 체력이 빠졌기 때문에 바이가 여기서 드래곤을 먹는 걸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군이 집에 갔다가 귀환을 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다음 교전에서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진을 한 번 더 사냥을 하면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진이 왔을 때 바로 견제할 수 있도록 각을 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유있게 강타 쓰고 발차기로 마무리하면은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진에게 이어서 공격을 해줍니다. 이쪽에서 체력이나 보호막을 통해서 봤을 때 야스오의 컨디션이 아주 좋기 때문에 저는 무리해서 플레이하지 않고
원딜과의 의리를 좀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라인을 조금 적당히 치다 갔어요. 두 번째 판은 슈바나를 준비했습니다. 슈바나도 비슷하게 와딩을 하는데 전진을 더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당한 선에서 와딩을 해도 되고요. 똑같이 칼레브리에서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칼레브리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여기 옆에 나오는 수정초를 제가 때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요. 상대방이 때리면 상대방이 제가 어디 있는지 시야를 다 확인을 해서 유리한 플레이를 굴려갈 수 있겠죠. 왜 기본 동선은 4캠프면서 저는 3캠프를 하냐면 3캠프는 강타와 체력 관리를 안하면 1분 25초에 바로 도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이너의 대치구도까지 짐작해야 하는 3캠프 동선보다 우선 4캠프 동선을 빨리 도는 것을 중점으로 하시면 상대 정글러와의 레벨 차이로 바이기 싸움을 그냥 이기실 수 있어요. 천상기로 가면 갈수록 게임이 좀 복잡해져서 저 같은 경우는 3캠프를 진행을 해서 바이기를 둘 다 가져가는 식으로 전략을 진행합니다. 근데 상대 지금 정글러가 이렇게 갱킹으로 온 걸 보고 빠르게 바로 도움을 갔는데 우리 팀이 바로 죽어버렸어요. 자, 여기서 저는 우리 팀의 꿀열매를 먹고 리신이 먼저 스킬을 빼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저쪽으로 갑니다. 저기서 제가 더 버프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걸 사냥할 수가 있고요. 궁극기를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카밀도 더 압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아이템들 중에서 꿀열매가 살아있기 때문에 방금은 유리한 상황이 잘 나왔고요. 아이템도 돈에 따라서 어떤 걸 사야지 더 효율이 높을지 돈을 최대한 쓰는 방향으로 잘 활용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저쪽 위에 바이게를 먹는 것 같으니까 바이게를 체크하러 가는데 잔나가 빨리 도와줘서 바이게가 사냥당하고 말았어요. 이쪽 정글을 사냥을 안 했기 때문에 이쪽 정글을 우선 사냥하는데 시바나의 게이지를 채워서 갱킹을 하는 쪽도 한번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계속 주시하는 게 좋아요. 우리 팀은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카정을 올 수 있는 리신이라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글링을 안전하게 하는 게 좋고요. 저쪽에서 싸움 나는 걸 확인했으니까 와드가 박힌 쪽으로 가지 않고 박히지 않은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공격핑을 찍고 이렇게 되면은 잔나는 죽겠고요. 잔나가 죽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카이사를 노렸고요. 카이사를 노리는 동시에 지금 초상화 기능을 통해서 리신이 오는 게 확인을 했어요. 시야에는 안 보이지만 미니맵을 통해서 리신이 아래에서 오는 걸 확인했고 어느 정도 데미지를 넣어주고 빠지는 형태로 전략을 취해줍니다. 리신의 스킬을 맞고도 살아남았고요. 아까 전에 이겼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압박을 하고 저는 다음 드래곤 싸움을 위해서 집에 빠르게 갔다 와서 아이템을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리가 저쪽으로 가긴 하는데 잔나가 바로 귀환해서 돌아오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팀이 다 빠지는 상황에서 혼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3대1 상황에서 한 명을 잡고 빠져나오겠다, 거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공격을 하면 할수록 드래곤 게이지가 쌓이기 때문에 이 드래곤 게이지를 쌓는 용도로 용을 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에요. 이렇게 리신을 불러주고요. 제 체력 상태도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서 체력 상태를 좀 체크를 하고 여기서 리신이 그냥 저쪽으로 가고 있고 우리 팀 드래곤 라인이 이기고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냥 용을 그대로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바나가 용에 집착하는 이유는 용을 잡을 때마다 용의 속성에 따라서 공격이 증가하기 때문에 시바나의 특성상 용을 이렇게 잘 잡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드래곤 라인을 이렇게 압박을 해주는 게 좋고요. 카운터 정글링을 꾸준히 해줌으로써 압박하는 게 좋은데 그럴 때 항상 적 챔피언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카운터 정글링이 중요한 이유는 상대 정글러가 먹을 몬스터를 없애기 위함이에요. 자, 다시 태어나고 이때는 전령 타이밍이 되어가죠. 전령은 요즘은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꼭 먹어야 되나 싶긴 하다는 생각은 들긴 해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게임을 캐리하는 라인은 드래곤 라인이기 때문에 드래곤 라인에 힘을 실어주는 동선을 짜는 게 좋습니다. 드래곤 라인 유저들이 이상하다 하면은 드래곤 라인보다 조금 더 잘하는 유저를 밀어주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다른 라인은 이렇게 경계핑을 통해서 위험하다는 걸 알려주는 게 좋고요. 항상 간다는 핑으로 앞에 있을 팀 싸움을 위해서 미리 설계를 하라는 거를 넌지시 알려줄 수 있어요. 알리스타가 미리 들어가지 않고 제가 올 타이밍에 맞춰서 공격을 했고요. 카이사가 갈 방향으로 궁극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빨간 강타를 통해서 데미지를 보강해 줄 수 있고 시바나가 용 상태일 때는 진짜 데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무리하진 않고요. 잘 성장하고 있는 우리 원거리 딜러 챔피언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게 좋은 선택이 됩니다. 정글링 하다가도 이렇게 아군 라이너들이 싸우고 있을 때 바로 가서 도와주는 게 좋고요. 유리할 때는 카운터 정글링을 바로바로 해줘야 정말 적 챔피언들이 먹을 게 없어져요.
지금은 조금 여유가 있고 저 바론 라인에서 그라가스가 활동하는 걸 좀 억제하기 위함으로 이렇게 전령을 먹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아이템을 사는 게 참 애매하기 때문에 돈을 좀 더 번 다음에 지금 다음으로 이어갈 수 있는 미드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해주고 귀환을 하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싸움이 날 것 같으면은 귀환을 끊어주고 갈 준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주 대세인 아이템 펜던트를 활용하는 게 정말 좋아요. 정글 챔피언 같은 경우는 아이템 트리가 정말 특이한데 그 중에 펜던트가 사기급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아주 좋은 아이템이 됩니다. 자, 여기서 바로 공격을 이어가주고요. 중단에 전령을 소환을 해주고 적 정글에 공격적으로 압박을 해줘서 적들이 서로 합류하기 어렵도록 동선을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적들 입장에서는 상대팀이 우리 정글까지 와 있으면은 우리 정글에 못 다니는데 정말 부담스럽겠죠? 자, 이렇게 펜던트로 체력 관리를 해주면서 전령의 효과를 이용해서 포탑을 깨주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바로 죽지 않도록 거리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드래곤도 항상 신경 쓰고 저쪽으로 가는 척, 카이사 쪽으로 가는 척 압박을 넣어주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내 아버지의 피 끝장을 내주지. 리신 같은 경우는 저렇게 체력이 낮은 상태로 오게 되면 정말 위험하고요. 리신이 이렇게 드래곤이나 바론을 뺏으러 온다라고 하면은 리신한테 상태 이상 기술 CC기를 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글 챔피언 중에서 리신이 제일 스틸을 하기가 좋은 챔피언이에요. 강타와 Q 스킬을 한번 활용하면은 데미지를 한 번에 1800까지 넣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팀이 유리한 상황에서는 바론 쪽 근처에서 활동을 해서 적 팀이 와드를 설치하러 올 때 사냥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시야를 잘 잡아놓으면은 뒤를 잡는데 용이하겠죠. 앞과 뒤를 끊어가지고 우리 팀들이 저쪽에서 사냥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는데 너무 맥락 없이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버리게 됐고요. 항상 팀과 함께 싸운다, 팀에서 성장한 애가 나으면은 내가 맞지 않으면서 때릴 수 있는 각을 보고요. 팀에서 성장한 애가 원거리 딜러나 다른 라이너다 하면은 그 딜러가 편안하게 딜을 넣을 수 있도록 그 딜러 근처에서 한타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피오라나 진과 함께 다니는 게 좋겠죠, 지금 상황에서는요. 아차 없이 적당한 선에서 아군을 버리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펜던트를 써줘서 아군이 죽지 않게 케어를 해주는 것도 좋고요. 적당히 거리 조절하면서 아군이 올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을 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팀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도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플레이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해야 돼요. 당신은 학살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글 교과서 실전편도 봤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느끼기로는 정글을 잘 하려면은 시간을 정말 잘 확인해야 되고 맵도 잘 봐야 돼서 적 정글러의 위치를 읽고서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글 교과서를 통해서 티어 잘 올리시기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